나만 왜 이리 힘들지라는 생각 하시나요? 저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신은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힘듦을 주신대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리고 당신에게는 해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으라차차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엑시트의 강한 멘탈을 갖추는 방법이라는 챕터입니다. 이 부분 필요하셨죠? 시작할게요. 강한 멘탈을 갖추는 방법. 첫 번째,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된다고 접근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흔들리지 않은 강한 멘탈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일을 할 때 무조건 된다는 전제를 두고 시작하는 사람은 도중에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된다고 생각하며 해결 방안을 찾는 것에 몰두한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난관이 발생하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였나 봐 라며 실패를 합리화한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일이든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씩 해결해왔다.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내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 되겠는데요? 이다. 이 말 자체에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상한 힘이 있다. 처음부터 된다고 마음 먹은 사람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업무 결과에서도 결코 같을 수가 없다. 일단 된다고 생각하면 난관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내 경험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 중에는 해결 가능한 것이 훨씬 많았다. 나는 늘 된다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몸에 배도록 했고 덕분에 내 앞에 닥쳤던 많은 어려움을 긍정의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어떤 문제를 대처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은 정말 중요하다. 된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난관일지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된다. 강한 멘탈을 갖추는 두 번째는 자신이 노력하여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 보통 사람들은 현재 환경과 정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많고 젊은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 그들의 생각처럼 실제로 이 세상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으며 모순투성이다. 그래서 왜들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도 이해한다. 하지만 이 사회가 아름답지 않다고 불평만 하면서 살아가면 과연 달라질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이런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 안에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들의 차이는 바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아름다운 삶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본인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외부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된다. 불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이라고, 불공평한 것을 공평하다고 여기라는 말이 아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불합리와 불공평함 속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음에도 이들은 불공평한 사회 구조가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며 그 안에서 해결법을 찾는다.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과거를 그리워했던 적이 없다. 오로지 나에게 주어진 현재와 바꿀 수 있는 미래에 집중했다.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현재 삶에 불만을 갖고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일 뿐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럴 시간에 지금 무엇을 해야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에 집중하고 움직이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강한 멘탈을 바꿀 수 있는 세 번째는 문제가 발생하면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후회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 그 선택을 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데 말이다. 목표를 세우고 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문제는 늘 발생하고 결국 성공이란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얻는 결과물이다.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음가짐부터가 다르다. 나의 경우에는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은 이전 상태로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되돌릴 수 없는 문제라면 회피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우선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 여기서 상황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힘들어할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 상황 자체에만 빠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다. 타인에게 동정을 구하면 위로는 받겠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반면 상황을 받아들인 사람은 고민했던 최선의 선택을 실행하여 문제에서 탈출한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상황을 분별하는 힘이 예리해지므로 문제 해결이 더욱 수월해진다. 강한 멘탈을 갖추는 네 번째는 안 좋은 상황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선 내 자신을 기분 좋은 상태로 이끌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안 좋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만약 비즈니스 상대가 떠나면 더 좋은 상대가 오려고 그런 것이려니라고 해석하고, 몸이 아프면 더 큰 병이 오기 전에 치료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식이다. 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좋은 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나도 처음에는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피하고 싶은 일을 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떻게 즐길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많은 성과를 내오면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몸소 체험하고 나서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모든 상황은 자신이 해석하기 나름이며 해석한 대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지금 맞닥뜨린 난관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안내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난관을 해결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난관 때문에 괴롭다 생각하면 끝없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은 다시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어차피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좋게 생각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명심하라. 자신 멘탈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야만 계속해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고맙습니다. 1cm의 진아였습니다.